지금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4번이죠. 출신고가 상공고인 학생, 뭐 이래 글자가? 학생 중에서, 예, 여기죠.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상공고. 그럼 출신고가 상공고 같으면 떨어져 있네. 우주고 같으면 쉬운데.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 그랬냐면은 Dmax하고 Dminimum하고 Dsum 중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공고라고 하는 건 출신고가 우주고는 가능하지만 상공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는 출신고하고 상공고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B 21번째서부터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Dmax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성명서부터. 사실 성명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만 들어가도 돼요. 뭐에 점수? 필기 점수니까 사실은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잡는 게 원칙이다. 아까 그거만 잡아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컴마 필기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조건은 어디에 있다? 출신고가 상공고.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고 점수잖아요. 필기 점수 최고 점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저값이잖아요. 빼주면 되겠네. 빼기 이렇게 똑같잖아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뒤에다가 빼기 D 미니멈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필기 컴마 출신고가 상공고. 앞에 있는 D 맥스 D 미니멈 차이만 나는 거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뭐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공고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88인가 그렇고 제일 작은 사람이 56인가 그러니까는 32점 차이 나네요.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은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엔 뭔가 한번 볼게요. 서전명이 상공문고예요. 얘네들의 평균,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뒤 에버리지겠죠? 문제 5번을 보니까는 상공문고의 금액의 합계를 또 평균을 일단은 처음에는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래요. D average, D count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러면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 항목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6번은 뭐예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뒷섬 쓰면 되겠네요. 뒷섬.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D average 서전명서부터 금액까지 블럭 잡고 컴마 금액의 평균이니까 금액 클릭하면 되고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네 번째 거니까는 컴마 서전명이 상공문고 이렇게 쓰면은 답이죠. 그러면 요거는 D average라고 썼으니까 평균이 되는 거고요. 합계를 쓰라 그러면 뒷섬 쓰면 되죠. 그렇죠. 문제 6번은 D average가 아니라 뭐다? 뒷섬이에요. 똑같아요. 상공문고에
상공문고의 금액의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예. 얘는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고 합계 구하라면 D썸이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공문고는 몇 번 나와 있나요? 상공문고는 몇 번 나왔나요? 함수는 dsum, dcount, dmax 중에서 선택하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dsum은 합계잖아요. 합계는 아니죠. dmax는 최대값이죠. 아니죠. 그럼 dcount 밖에 없겠네요. 실기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dcount가. 필기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근데 예전에도 실기시험에 dcount가 나온 적은 있어요. 어차피 필기시험도 나와야 되니까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알겠고, 컴마 문제는 항목이에요. 항목. 조건은 서점명의 상공문고는 알겠는데 뭐의 개수를 세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 말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는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했는데 지금은 상공문고가 몇 번 나왔습니까? 라고 한 거잖아요. 그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응? 서점명의. 그러면 빵 나와요. 왜? 서점명은 글자죠? dcount 갖고는 글자 개수 못 써요. dcount A로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얘나 쟤나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답이에요.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2, 3, 4는 돼요. 서점명을 찍는 순간 뭐죠? 아, 상공문고 하나, 둘, 셋이라고 계산했지만 d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세는 거거든요. count A를 쓰면은 숫자, 글자 다 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2는 출고 단가잖아요. 얘는 나와요. 그럼 출고 단가 말고 거래량의 개수니까 12, 13, 17 세 번 나왔잖아요. 얘를 또 뭐로 쓰면 J로 쓰면 어떻게 되죠? J로 쓰면 금액의 개수니까 68,400원, 그 다음에 94,900원, 166,600원 세 번 나왔잖아요. 세 번 나와요. 뭐는 안 된다? 요거만큼은 안 된다. 요거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다음 중 상공문고가 몇 번 나왔나요? 라는 문제를 해놓고 보기 4개를 줘요. dcount A를 쓰면은 dcount A를 쓰면 돼요. 그러면 서점명이 여기 하나, 둘, 세 번 나오니까 답이 나와요. dcount가 아니니까 그거는 안 된다. 글자는 안 되고 숫자만의 항목을 계산한다. 그렇게. 필기시험에는 종종 나오는 문제고요. 실기시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상공문고의 금액의 개수를 구해라, 거래량의 개수를 구해라, 출고단가의 개수를 구해라, 서점명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같은 거거든요. 근데 dcount A를 쓰면은 어떤 항목이든지 세면 되는데 dcount는 숫자만의 항목을 세는 거니까 아, 금액이구나, 거래량이구나, 출고단가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dcount A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제가 무작정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혼동되신 건 있으실 건데 그렇게 푸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는 요거네. 그렇죠? 급식비. 자,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수를 구하래요. 이거네. 학과가 전자네요. 급식비의 납부자를 수하는 거니까 급식비 쪽이니까는 뭐예요? 글자잖아요. 여기는 글자. 그러니까 디카운트 A를 써야 되는 거죠. 그때는 여기를 는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급식비를 클릭하면 얘는 글자니까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카운트 A를 써서 전체 영역 잡고, 사실은 학과하고 급식비만 있어도 되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다 잡는 게 기본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블록 잡아도 돼요. 예. 컴마 급식비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조건은 학과가 전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앰퍼센드 결합해서 몇 명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를 써서 데이트, 레프트, 미들 함수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데이트, 자 여기 볼게요. C의 세 번째 셀이 요건데 C의 세 번째 셀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그러면 얘는 2002년 06월 04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여기 아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02밖에 없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결합해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 같고요. 얘를 뭐로? 결합해야지 뭐 이렇게. 숫자로 결합해야 돼요? 글자로 결합해도 어차피 결합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02는 어떻게 뺐어요? 레프트 C의 세 번째 셀에 2개. 그렇죠. 주민번호라고 하는 C의 세 번째 셀에서 왼쪽에서 2개를 잘랐고요. 이 06은 어떻게 잘랐죠? MID 미들 함수 C의 세 번째 셀에서 세 번째에서 2개죠? 세 번째에서 하나, 2개. 04는 뭐다? MID C의 세 번째 셀 다섯 번째에서 2개. 괄호가 뒤에 또 이 괄호는 뭐다? 데이트 함수의 괄호고 이 괄호는 뭐다? 미들 함수의 괄호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답은 뭐 책에 있으니까 책에는 여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따옴표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럼 얘를 복합적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2년생도 나오고 98년생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 수 있는 거는요 02년생이면 4로 돼 있는 거고 3, 4로 돼 있는 거고 98년생, 97년생, 뭐 76년생 같으면 1, 2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02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별 코드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때는요 1이거나 2일 때는 19를 붙여야 되고 3이나 4일 때는 20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1902년생도 있잖아. 너무 연세가 많으시나? 주유소에서 알바하시기 좀 그러시나?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은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2000년생 이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런 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 거는 뭔가요? 두 번째 문제는 세탁기 자료. 세탁기 자료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100단위에서 올린다. 1, 10, 100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올림이니까 뭐다? 라운드 업이네. 오케이. 는 라운드 업 괄호 열고 이 합계를 계산한 뒤에 컴마 마이너스 3 쓰면 되고, 합계는 D 썸을 써가지고 매출액의 품목은 세탁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직접 써볼까요? 직접 한번 써보면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블록 잡고 컴마 매출액의 합계 컴마 품목의 세탁기 괄호 닫고 컴마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답은 오른쪽 99페이지 하단에 터컨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이너스 3이 뭐냐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1, 10,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릿수에 따라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평균 차이를 계산하래요. 뭐의 평균을? 국문학과와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차이를 구하래요. 자, 뭐의 차이?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총점의 평균인가요?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 문제잖아요. 그럼 각각의 평균을 계산해서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죠. 차이라는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게 차이예요. 근데 누가 큰지를 어떻게 알아? if 영문학과의 평균이 국문학과의 평균보다 큽니까? 크면 영문학과 빼기 국문학과고, 아니면 국문학과 빼기 영문학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는 int abs 가로 열고 차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뭐다? 그냥 영문 평균과 영문 평균 빼기 국문 평균 그러면 돼요.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상관없어요. ABS는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작대기 양쪽에 거는 거, 수학적인 기호. 그러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부호는 빼고 크기만 나오는 게 절대값이지 않습니까? ABS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럼 뭐 해결되죠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영문학과는 여기 있고 국문학과는 여기 있네. 요거로 조건 걸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6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dcount a.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daverage예요. 왜? 평균 구하면 소점 생기잖아요. 평균을 구하다 보면 소점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러면 라운드, 뭐 라운드업 이런 걸 이용해서 몇 번째 자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잘 나와요. daverage가. dcount, dcount a 이런 것보다는 dmax, dminimum, dsum보다는 daverage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하나 남았어요. 8번. 이 함수 하나만 풀면은 함수는 다 풀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함수 이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는 금방금방 진행합니다. 금방금방 진행해요. 자, 이제 대망의 한 함수가 나왔는데 101페이지 논리함수가 나왔어요. 논리함수. 논리함수는 함수가 뭐뭐 나오냐면요.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 if error 함수. 거기 한번 보세요.
not도 있고요. 뭐 true, false도 있는데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if 에러가 시험에 안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는 추세입니다. if 에러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 추수함수랑 결합해 갖고 자 1등이면 뭐 2등이면 뭐 3등이면 뭐 나머지는 뭐 이런데 그 개수가 몇 개 없으면 추수함수 안에 뒤에다가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양이 많으면 뭐 나머지를 쓰기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if 에러 함수를 써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는 다 뭐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에 응시했다. 그래서 1등은 뭐 금, 2등은 은, 3등은 동, 나머지는 공란. 이렇게 처리하면 는 추수 등수를 순위를 매겨서 금, 은, 동, 빈칸 이러면 돼요. 그런데 50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면 얘를 계속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안 된다. 왜? 255개밖에 나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는 if 에라 나머지 똑같이 쓰면 돼요. 추수라고 쓰고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근, 2등이면 은, 나머지는 동인데 이렇게 쓰면 4등부터는 에라가 나거든요. 에라가 나면 공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에라가 나는 애들은 무조건 여기에서 이상이 없는 애는 요거로 끝나는데 4등서부터 500등까지 다 에라가 나거든요. 그때는 if 에라라는 함수에 의해서 나머지는 공란 처리하시오. 그러면 이거로 딱 끝나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제는 근데 if 에라가 바로 논리적인 함수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라는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if고요. if는 시험에 매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if에 대한 기본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if는 if 논리식이 참일 경우,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니? 라고 물어보죠. if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봐요.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봐요. 그래 나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아 당신은 성인이군요. 아닌데요. 그러면 당신은 미성년이군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19세 이상으로 하던 뭐 18세 이상이든 간에 뭘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식, 조건식이라고도 해요. 논리식 또는 조건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논리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논리식 또는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식 다른 말로 조건식이라고 하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입니까? 물어봤어요. 정비상태가 보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냥 if 조건식 참 거짓 하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논리식 조건식이라고 하니까는. 배가 고픕니까? 물어봐. 그래서 배가 고파 그럼 밥 먹고 아니면 아직 덜 이따가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것 중에 하나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수는 뭐예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묻는 게 추수고 논리식은 이겁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해서 맞으면 오케이 참 아닙니까? 그럼 거짓 가서 뭐를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자, if가 는 if를 쓰는데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이면 아니고 거짓이면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뭐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조건을 여러 개를 만족하는 거를 만족합니까? 그러면 참 아니면 거짓, 이거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조건이 여러 개일 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거고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다 라는 거죠. 이거하고 저거란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대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AND하고 OR예요. AND하고 OR. AND는 뭐냐면 여러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그게 AND고요. OR는 뭐예요? 여러 조건에서 적어도 한 개만 만족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AND는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국도 있어야 되고 찌개도 있어야 되고 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생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나 밥 먹을 거야. 쫓겨나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반찬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난 잘 먹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건을 걸 때 우리 시험은 커말 자격증은 필기 합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두 과목 중에서 모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그냥 합격이에요. 그냥 39점 맞고 100점 맞으면 평균이 60은 넘어요. 불합격입니다.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8개 이상 40%니까 8개예요. 8개 이상을 맞아서 합이 24개. 40점 중에 60%니까 24개죠. 그러니까는 20문제에서 8개 이상 전체 24개 이상. 이래야 합격이에요. 그러면 AND라는 조건을 물어봐야죠. 는 if AND 안에 8개 이상 뭐가 1과목이 8개 이상 그리고 2과목이 이제 엑셀이에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고 얘도 8개 이상 그리고 평균이 24개 이상. 이걸 다 만족하면 당신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 2과목은 엑셀 일반. 필기시험을 보는데 정보처리 기능사, 조리 기능사 이런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돼요. 과목 구분이 없어요. 100문제, 5과목을 보면 100문제를 보는데 하여튼 100문제 중에서 24개 있죠. 60%만 넘으면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근데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은 과목가락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0점 이상을 맞아서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39점 맞고 100점 다 맞아도 불합격이다 이거죠. 근데 오화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시험을 10개를 봤는데 최소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돼. 최소 점수가.
그러니까 다 70점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개라도 발생하면 뭐예요? 불합격이라고. 근데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냥 얼커니 90점 이상만 맞은 게 한 개라도 나오면 무조건 합격 이럴 수도 있잖아. 빵점을 맞던 20점을 맞던 다 90점 90점을 맞던 간에 하여튼 10과목 중에서 90점 이상이 되는 과목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나는 너를 뽑아주겠다 이거지. 그러면 한 과목만 공부하잖아요. 한 과목만. 평균도 아니고. 그런 시험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은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있나? 그럼 뭐 과목이 20개면 뭐 할 거야? 오로지 그 중에 자신 있는 거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컴활 자격증이나 워드 자격증이나 비서 자격증 같은 이런 시험에서는 과목 과락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하고 기능사는 대신에 평균을만 처리하고.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내려가니까 다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컴활처럼 골고루 다 잘해야 돼. 골고루 다 잘해야 돼. 그렇게 시험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주행거리라는 조건과 정비라는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둘 다 만족하면은 이렇고 아니면 저렇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또 여러 가지야.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아까 여기 이것도 특이한 게 그거예요. 또 물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늘 if 안에 if를 또 물어봐서 조건식 참 그 다음에 if 또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if 안에 if를 또 물어봐도 돼요. if 안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if 안에다가 조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평균이 90 이상입니까? 물어봐. 근데 그렇대.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평균이 80 이상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봐. 90점 이상입니까? 그러면 참 잘했어요. 아니면 평균이 80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면 그럭저럭 잘했네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못했네요. 이건데 처음부터 조건을 물어보는데 조건에 또 조건을 물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묻는 건 내 맘이지. 상황에 따라 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요런 것도 시험에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한 번 있었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if를 두 번을 썼죠. 그럼 경우가 몇 가지죠?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 자,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둘 중에 하나 물어볼 때 if 한 번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어볼 때는 if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물어볼까? 수미양가 중에 하나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점수는 수미양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5가지잖아요. 근데 if가 4번 나와요. 수, 우, 미, 양, 가를 판별하려면 4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4가지. if를 4번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는 if를 2번만 물어봐요. 2번만 물어본다는 건 뭐죠? 참 잘했어요. 그럭저럭 잘했어요. 참 못했네요. 셋 중에 하나. 그때 if가 2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번 시험에 if를 3번 물어본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인 거예요. if를 3번 묻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한 번 나왔었고요. 항상 if는 2번밖에 안 물어봐요.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2번도 물어볼 수 있다. 우리 시험엔 뭐가 돼 있어요? 최상급인지 상급인지 빈칸인지를 써야 되거든요. if가 2번 나오는 거예요. if 2번.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오늘까지 공부한 거 쭉 복습하시고 if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거는 좀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 진도 나갈 부분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